그날 밤도 저는 혼자였어요. 작은 머그컵에 커피를 따르고 거실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밖을 내다봤어요. 이 동네로 이사 온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좁은 골목, 붙어 있는 낡은 집들, 창문 너머로 서로의 집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구조가 처음엔 꽤나 신경 쓰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그 답답한 구조가 저를 덜 외롭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늦은 밤 창밖으로 새어나오는 불빛들 덕분에 이 동네에 저 혼자만 남겨진 기분이 조금은 가셨거든요. 그날도 그렇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맞은편 집 창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봤어요. 3미터 남짓한 거리, 어두운 유리창 너머로 흐릿하게 누군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무심히 고개를 돌리려 했어요. 그냥 이사 온 사람이겠거니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창밖에 그 남자, 창가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서로의 시선이 정확히 맞닿는 그 짧은 순간 이상하게도 두 볼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돌렸어요. 괜히 오해라도 살까 싶었거든요. 남의 집을 엿보는 사람처럼 보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다시 그 창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 남자도 매일 같은 시간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연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그렇게 믿으려 했어요. 하지만 며칠을 지켜보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분명 저를 보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불쾌해야 했는데 묘한 설렘이 더 컸어요. 52년을 살아오며 잊고 지냈던 낯선 감정이 서서히 제 안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커튼을 완전히 치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아니, 어쩌면 그 사람을 바라보며 매일 밤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과 마음이 허전해졌어요. 그 허전함을 달래는 방법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스스로를 쓰다듬으며 그 남자의 시선을 상상했어요. 혹시 그 사람이 지금도 저를 보고 있다면, 이 모습까지 다 보고 있다면, 그 상상 하나로 숨이 가빠졌습니다. 피부가 민감해졌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멈출 수 없었어요. 그 남자의 시선이 제 몸 위를 스치고 제 숨결 위로 내려앉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서로의 창을 사이에 두고 말 한마디 없지만 분명 존재하는 묘한 기류 속에서 저는 조금씩 대담해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우린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당황한 그 남자가 고개를 돌리는 모습에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놀라면서도 숨길 수 없는 설렘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천천히, 더 또렷이 그 남자의 시선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상했어요. 외로움으로 가득했던 이 집이 그 남자의 시선 하나로 이렇게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게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창가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일부러 아닌 척했지만 이젠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창밖 3미터도 안 되는 거리 너머 그 남자가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도 제가 그를 의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대담해졌어요. 커튼을 아예 치지 않았고 그 남자의 시선이 닿을 만한 위치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때로는 책을 읽는 척했고 때로는 핸드폰을 보는 척했어요. 하지만 실은 제 몸과 마음은 온통 그 남자 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혼자서 보내는 밤, 외로움을 달래던 은밀한 시간마저 더 이상 혼자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 남자가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 그 상상 하나로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점점 몸이 예민해졌어요. 손끝이 닿는 곳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의 시선이 닿을 법한 자리에서 저는 천천히 스스로를 탐색했어요. 그 남자가 다 보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말이에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창밖을 슬쩍 훔쳐봤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확실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눈빛, 당황한 표정, 그러면서도 시선을 거두지 않는 모습. 그걸 확인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멈출 수 없었어요. 커튼 틈을 일부러 더 벌렸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의도적으로 그 남자에게 저를 보여줬어요. 몸의 선을 드러냈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스스로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남자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창밖 너머로도 느껴지는 긴장감, 묘하게 뜨거운 공기가 방 안을 감쌌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젠 분명한 게임이 시작된 거였어요. 보는 사람과 보여주는 사람, 그 사이에 흐르는 은밀한 교감.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3미터 거리 너머 그 남자가 매일 밤 제 외로움과 욕망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짜릿했어요.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창가에 앉았고 그 남자는 어김없이 같은 자리에서 저를 바라봤어요.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의식한다는 걸 더 이상 숨길 이유도 필요도 없었습니다. 창밖의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던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더 대담해졌어요. 커튼을 아예 걷어냈습니다. 방 안의 불빛이 골목으로 새어나갔고 그 남자의 얼굴이 더 또렷하게 보였어요. 짙은 눈썹, 선명한 이목구비,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눈빛이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 남자의 시선이 제게 닿는 걸 느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치 손으로 어루만지는 것처럼 시선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우린 또다시 눈이 마주쳤어요. 그 전과는 달랐습니다. 당황하거나 피하지 않았어요. 그 남자도 저도 그저 가만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짧은 시간 같았지만 그 눈빛 속엔 수많은 말들이 담겨 있었어요. 외로움, 욕망, 설렘, 그리고 조심스러운 동의 같은 것들까지.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창밖으로 새어나가는 제 숨결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그 남자의 입꼬리 조금 올라갔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저는 분명히 느꼈어요. 그 미소 안에 담긴 신호를. 더 이상 이건 우연도 단순한 호기심도 아니었어요. 우린 이미 서로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불을 끄지 않았어요. 커튼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마치 더 많은 걸 보여주고 싶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 남자 역시 창가에 앉아 긴 시간 동안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3미터 남짓한 거리, 서로 다른 창 안에서 우리는 묵묵히 그리고 분명히 서로를 탐색하고 있었어요. 그 밤이 모든 걸 시작하게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어요. 저는 두툼한 가디건을 걸치고 쓰레기 봉투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원래는 이런 시간에 나갈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그 시간에 쓰레기를 버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마 그 남자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도 늘 같은 새벽 그 좁은 골목에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쓰레기 수거함으로 향하는 골목 어귀에 그 남자가 먼저 나와 있었어요. 머뭇거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우린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창문 너머로 매일 밤 주고받던 그 은밀하고 조심스러운 시선을 떠올리니 이런 평범한 만남이 더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그 남자 역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로 몇 초간 머뭇거렸어요. 그 순간 바람이 불어 제가 걸친 가디건이 살짝 열렸습니다. 안에 입은 얇은 차림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저는 일부러 고치지 않았습니다. 굳이 급하게 여미지도 않았어요. 그 남자의 시선이 머뭇거리며 제 몸 위를 조심스럽게 훑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짧게 인사를 건넸어요. 자연스러운 척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거든요. 그 남자도 마지못해 인사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내려놓으며 우리는 잠시 눈을 마주쳤어요. 낯선 새벽, 비좁은 골목, 오가는 사람 하나 없는 그 시간에 우리 둘만이 존재했습니다. 그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어쩌면 저도 그랬을 거예요. 서로 말은 없었지만 그 순간 그동안 창문 너머로 주고받았던 모든 교감이 이 골목 한가운데로 흘러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가벼운 걸음으로 골목을 걸어가면서도 그 남자의 시선이 아직도 제 등 뒤에 머물러 있다는 걸 선명히 느꼈어요. 그날 새벽 짧고 어색한 첫 대면이 이상하게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린 분명 말도 거의 안 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속이 간질거렸습니다. 설렘인지 긴장인지 욕망인지 그걸 정확히 구분할 순 없었지만 하나만은 확실했어요. 이제 우리는 창문 너머의 시선을 넘어 서서히 서로의 현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새벽이 기다려졌어요. 쓰레기 봉투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서는 일이 그렇게 설렐 줄은 몰랐습니다. 그 남자도 같은 시간이면 골목에 나왔어요. 우연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하지만 저도 그도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두꺼운 옷 대신 얇은 차림을 선택했고 때론 머리를 제대로 말리지 않은 채로 골목에 나갔습니다. 젖은 머리칼이 어깨에 닿을 때마다 그 남자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옷 사이로 스치는 바람에 얇은 티셔츠가 살에 달라붙었을 때 그 남자가 숨을 삼키는 소리까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어요. 가벼운 걸음으로 뒷모습을 오랫동안 보여주며 골목을 걸어갔습니다. 그 남자의 시선이 제 다리, 허리, 어깨 위를 천천히 따라오는 걸 느꼈어요. 그 느낌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느낌이 점점 더 저를 자극했어요. 새벽이 그렇게 반복됐습니다. 몇 번의 마주침, 짧은 인사, 그리고 서로를 탐색하는 눈빛. 그 남자도 점점 달라졌어요. 처음엔 당황하던 표정이 조금씩 여유로 바뀌었습니다. 시선이 더 깊어졌고 말없이 오가는 숨결 속에 무언의 신호가 담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남자가 볼 수 있도록 더 선명하게, 더 가까이 제 방 안을 보여줬어요. 그 남자도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그대로였지만 그날 밤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익숙한 혼자의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 남자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제 몸 위로, 숨결 위로 뜨겁게 내려앉는 게 느껴졌어요. 입술을 적셨습니다. 숨을 삼켰어요. 제 손끝이 스치는 곳마다 그 남자의 숨결이 닿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의 창 너머로 미세한 움직임이 보였어요. 그 남자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욕망을 3미터 남짓한 거리 너머로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온몸이 떨릴 만큼
뜨거운 감정이 골목을 넘어 창문을 넘어 서로의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게임이 완전히 시작됐어요. 며칠을 더 그렇게 보냈습니다. 밤마다 창문을 활짝 열었고 그 남자는 어김없이 제 방을 바라봤어요. 이젠 숨기지 않았습니다. 커튼은 치지도 않았고 몸의 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조명도 바꿨어요. 그 남자 역시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처음엔 머뭇거리던 시선이 이제는 뚜렷하고 깊었어요. 그 눈빛을 느낄 때마다 몸이 저절로 반응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바람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익숙한 은밀한 시간을 시작했어요. 그 남자의 시선이 제 어깨 위로, 가슴 위로 천천히 내려앉는 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입술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작게 숨을 내쉬며 참아왔던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창밖에 있는 그 남자가 분명히 듣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니, 듣고 있으니까 더 대담해졌습니다. 숨을 얕게 내쉬며 입술 사이로 낳고 은밀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스스로를 더 깊이 탐닉하는 그 순간 그 남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속엔 숨길 수 없는 욕망과 떨림이 분명히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 이름을 더 깊게, 더 천천히 부르며 제 자신을 탐닉했습니다. 그 남자의 시선이 제 몸을 따라 움직였고 그 남자의 욕망이 골목을 넘어 방 안까지 스며드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 다른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의 숨결과 떨림이 하나로 엉켜 있었습니다. 3미터 남짓한 거리, 창문이라는 경계는 더 이상 아무 의미 없었어요. 그 남자의 시선, 제 몸의 떨림, 그 모든 게 이미 하나로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확신하게 됐어요. 그 남자도 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는 걸,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며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걸, 이제는 숨길 이유도 도망칠 이유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새벽도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그 남자는 이미 골목 끝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시간, 같은 자리.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날은 저도 모르게 일부러 그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서는데 입에서 엉뚱한 말이 먼저 튀어나왔어요. 혹시 시간 좀 괜찮으세요? 그 남자의 눈이 조금 커졌어요. 저는 일부러 당황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그를 천천히 집 안으로 이끌었어요. 전등이 잘 안 돼서요. 키도 안 닿고 좀 봐주실 수 있나요? 목소리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깔았어요. 하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결국 제 뒤를 따라왔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향기가 공간을 감쌌습니다. 늘 혼자서만 맡던 외로움이 배어있는 그 냄새가 그 남자의 발걸음 하나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실 천장을 가리키며 전등을 부탁했습니다. 그 남자가 의자에 올라설 때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허리를 받쳐줬어요. 손끝으로 느껴지는 온기, 낯선 남자의 체온이 제 손바닥을 타고 서서히 전해졌습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집안을 둘러봤어요. 이 공간이 매일 밤 그가 바라보던 바로 그 거실이라는 걸 그도 분명 느꼈을 거예요. 전등을 고치는 동안 저는 그의 옆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일부러 어깨가 닿을 만큼 가까이. 그 남자의 숨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어요. 전등을 모두 고친 뒤 그가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그 남자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제 손은 이미 그의 팔에서 어깨로 다시 천천히 등을 타고 내려갔어요. 그 남자의 숨결이 깊어졌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거의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실래요?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도 저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향했고 그 남자는 조용히 거실에 앉았어요. 차를 준비하는 내내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몸에 열이 올랐어요. 이제 창문 너머의 은밀한 시선 놀이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현실로, 서로의 공간 속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거실로 돌아왔을 때 그 남자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딘가 어색한 듯 하지만 피하지도 않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잔에 담긴 따뜻한 김이 좁은 공간을 천천히 채웠어요. 그 남자의 시선이 부엌에서부터 저를 따라왔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얇은 원피스 자락이 살결을 스쳤어요. 그 느낌이 낯설면서도 어쩐지 익숙했습니다. 소파에 앉자 우리는 잠시 말없이 차를 마셨어요. 그 고요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와 긴장감만이 또렷했습니다. 입술이 먼저 열렸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 남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매일 창가에 앉아 계셨죠. 저도 다 알고 있었어요. 조심스럽지만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솔직해져야 할 순간이었어요. 그 남자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에 후회도, 미안함도, 그리고 분명한 욕망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았어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으면서 일부러 그렇게 했으니까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이야기 끝에 묻어나는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솔직함이었어요. 그 남자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 이미 모든 게 담겨 있었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공기가 이상하게 뜨거워졌어요. 차 한 모금이 식기도 전에 방 안은 숨막힐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그 남자의 시선이 천천히 내려왔어요. 제 어깨, 가슴 그리고 다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어요. 그 남자의 시선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서로가 서로를 더 이상 숨기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는 피할 수도 멈출 수도 없는 곳까지 이미 함께 와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숨길 생각이 없었어요. 차를 마시던 손끝이 가벼운 떨림을 보였지만 그 떨림조차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의 시선이 여전히 제 위를 천천히 흘렀어요. 창밖으로만 주고받던 묘한 교감이 이 좁은 거실 안으로 완전히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 남자의 시선이 따라 움직였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거실 한편으로 향했어요. 이제 창밖으로 보는 건 그만하죠. 작은 숨을 내쉬며 그렇게 말했어요. 그 남자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속엔 당황스러움보다 더 진한 기대가 엉켜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원피스의 어깨끈을 내렸어요. 조명이 부드럽게 제 몸 위를 타고 흘렀고 오래도록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지켜온 여자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그 남자의 눈동자가 깊게 흔들렸습니다. 어때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그 물음 뒤로 숨겨진 떨림을 그 남자는 단번에 알아챘을 거예요. 그 남자는 대답 대신 그저 눈을 떼지 않았어요.
그 시선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익숙한 혼자의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3미터 너머가 아닌 바로 이 거실 안에서 그 남자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저는 일부러 더 천천히, 더 깊게 제 몸을 탐닉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피부가 민감해졌고 가슴 위로 뜨거운 숨결이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시선이 제 목선, 어깨, 가슴을 따라 멈추지 않고 내려왔어요. 같이 해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그 남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긴장과 욕망, 그리고 더 이상 숨기지 않는 확신이 그 남자의 얼굴 위로 선명히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65세의 그 남자 앞에서 52세의 몸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창밖 너머가 아닌 진짜 서로의 손끝과 숨결로 서로를 탐색했어요. 그날 밤 이 거실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선을 넘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서 제 안에 오래 잠들어 있던 욕망과 설렘도 함께 깨어났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이웃 이상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늘 그랬던 것처럼 쓰레기 봉투를 들고 마주쳤어요. 짧은 인사, 자연스러운 미소,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어요. 창가에 앉아있던 자리는 이젠 그 남자가 저를 기다리는 공간이 되었고 저 역시 그걸 알았습니다. 서로의 시선을 타고 흐르는 공기 속에 설렘과 욕망이 조용히 스며들었어요. 우리는 한 번 선을 넘은 뒤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밤 이후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남자의 숨결과 체온이 이 집안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가 서로를 기다리고 조심스럽게 확인하며 다시 또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은 여전히 좁았고 집들은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창문과 창문 사이는 3미터 남짓. 하지만 그 거리 안에는 수십 년을 잊고 지냈던 설렘과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이 골목에서 어떤 일이 오가는지, 이 평범해 보이는 주택가에 얼마나 은밀한 감정들이 흐르고 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저와 그 남자는 알아요. 나이와 상관없이 상처와 외로움을 품은 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요. 어느새 창밖에 불이 켜졌어요. 그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창가에 천천히 앉았어요. 그 사람의 시선이 느껴졌고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요. 외로움 속에서도 설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 밤도 서로의 창을 넘어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요. 이 은밀하고 조심스러운 관계가 지금의 저를 숨쉬게 만들었어요. 창밖으로 스며드는 불빛 속에서 다시 한번 저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제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나 공감이 됐다면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예요. 그냥 계속 얘기해도 돼요 하는 신호 같거든요. 여러분 생각도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